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민주당 종부세 상속세 개편 입장은 빈말이었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기했던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 논의가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 직후 박찬대 원내대표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했었습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원내 부대표가 중산층의 세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개편을 시사했었습니다. 총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중산층, 중도층으로 지지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동안 금기시했던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지난 16일 종부세 폐지나 전면 개편, 상속세율 30% 수준으로 인하 카드를 제시하자 민주당은 세수 확충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면서 주춤했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꺼낸 문제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면서 종부세, 상속세 문제에서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지지층이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던 종부세 개편을 정체성 훼손이라며 반발했고, 대북 송금 사건 판결 이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쟁점이 되자 민생보다 대여 투쟁을 우선순위에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18일 종부세, 상속세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세수 결손에 대한 국회 청문회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 의장은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정부가 감세를 꺼내들었다. 정말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질문은 민주당 내부를 향해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세금이 부족하다면서도 이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을 위해 13조 원을 쓰겠다는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밝혔던 것처럼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부동산 안정보다는 징벌적 세금으로 변질됐습니다. 상속세 제도 역시 부동산과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채 28년째 묶여 있습니다. 이런 민생 사안은 여야를 떠나 정치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적고 충분히 타협을 통해 합의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가 종부세와 상속세 감세를 본격 추진할 경우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면서도 민생과 직결된 사안에는 오락가락한다면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 입장이 빈말 아니었냐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황당 괴담 없어지는데 8년이나 걸린 나라입니다. 지난 8년간 주한미군 사드 반대 집회가 벌어진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 결정이 난 뒤로 바람 잘 날 없던 곳입니다. 성주 투쟁위, 김천 대책위, 원불교 비대위, 전국행동 등 6단체가 잇따라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위대는 각종 장비, 물자가 사드 기지로 향할 때마다 경찰과 충돌했고, 도로를 점거한 채 사드 기지를 오가는 모든 차량 출입을 막았습니다. 한때 6천여 명이 참가하던 집회가 지금은 외지인 10명에서 20명 규모로 간헐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엔 주민들이 집회용 천막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2016년 정부가 성주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사드 반대 세력은 사드 전자파가 성주 참여를 오염시킨다는 괴담을 퍼뜨렸습니다. 선동에 넘어간 일부 주민이 참외밭을 갈아엎고 머리띠를 둘렀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사드 반대 집회에 나가 내 몸이 전자파에 튀겨질 것 같다고 노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를 수십 차례 확인하고도 비밀로 숨겼습니다. 사드를 싫어하는 중국과 북한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드 기지 내 한미 장병들은 제대로 된 숙소나 화장실 없이 컨테이너 같은 임시시설에서 열악하게 생활했습니다. 우리 안보를 지키려 들여온 방어체계를 우리 스스로 망가뜨렸습니다. 2021년 현장을 확인한 미 국방장관이 우리 측에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제야 문정부가 시위대 통제에 나서면서 물자 반입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야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사드 배치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 소원도 지난 3월 각하됐습니다. 이게 7년씩 걸릴 결정입니까? 이제 주민들은 시위할 명분도 없다, 그만할 때도 됐다고 말합니다. 결국엔 이성과 진실이 괴담과 선동을 없앴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치른 뒤였습니다. 성주 참여는 몇 년 전부터 최고 매출액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 황당한 사드 괴담을 만들고 키운 세력은 지금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이재명 칭송, 한동훈 견제로 날새는 여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숙명여대 총장에 특정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며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조작 의혹에 대해 진상 파악을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국회 다수당이라지만 사립대 총장 인사까지 간섭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이재명 대표 칭송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이자 집안의 큰 어른이라고 해 논란을 빚더니 이 대표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 것에 대해 영남 남인의 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국가 정당에서 당대표를 아버지라고 한 것도 볼썽사나운데 조선시대 얘기까지 끌어들여 정당화하려 합니다. 이 대표의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 발언에 대해선 앞다퉈 뭐가 문제냐며 편들고 있습니다. 이 대표 우상화 정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선 총선 때 김경률 회계사 영입을 놓고 때 아닌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친윤 핵심 의원은 김 씨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영입해 비대위원이 됐다면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전 위원장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치를 말했지만 실제 이유는 김 씨가 비대위원 시절 김건희 여사 의혹을 비판했던 것을 다시 문제 삼는 것으로 이를 이용해 한 전 위원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전 위원장 측은 김 씨에게 영입 제안을 한 건 친윤 핵심부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갈라선 것은 김 여사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친윤이 한 전 위원장을 거부하는 것은 그의 이념이나 능력이 아니라 김 여사 문제가 발단이 된 것입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20일이 넘었지만 여야는 원구성 합의도 못한 채 맞서 있습니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줄줄이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면서 장외로 돌고 있습니다.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자는 타협안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합의했던 각종 민생 법안과 국민연금안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 법안도 20여 건이나 제출됐지만 관련 상임위는 공전 중입니다. 국가적 과제는 외면한 채 당대표 칭송과 입법 폭주, 특정인 견제에 날을 새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이 대표 수사 검사 판사 무차별 탄핵, 무법 폭력 집단인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2명과 또 다른 검사 1명도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 추진 검사 4명 중 3명이 이 대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입니다. 탄핵을 이 대표 수사 제동을 걸기 위한 수단으로 대놓고 동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나서는
국회 법사위로 해당 검사들을 불러 조사까지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법사위 증언대에 세워 피의자처럼 추궁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당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국회 입법권을 장악한 거대 야당이 이런 방식으로 보복성 탄핵과 조사까지 하겠다는 발상에 법조계도 놀라고 있습니다. 이화영 사건을 수사하다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한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판결이 임박하자 공당이 조직적으로 허위 주장과 비방을 했지만 사진과 진술 등을 통해 민주당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반박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법사위를 자신들이 맡겠다며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구성해 현재 단독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검찰, 법원, 공수처, 감사원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고 탄핵 소추와 특검법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1일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강행했습니다. 법사위를 한편으로는 이 대표 방탄용으로 다른 쪽으로는 정권에 대한 공격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이 대표 사건 변호인단 출신들 집중 배치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사위가 이재명 로펌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과는 별도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추가 기소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선출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강성 지지층들은 이 대표를 재판하는 판사 탄핵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대표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 판사들에 대한 탄핵 협박이 입법부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행정부 견제하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닌 당대표 보호에 활용하는 모렴치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